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드린 건데 현재 이미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BIW 다 구축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다만 전제는 그 분석하는 그 데이터 자체가 과거의 비즈니스 데이터라는 거죠. 거기 어디에도 누구와 친구다라는 데이터 없고요. 나는 이 제품이 좋아 싫어 이런 얘기 없다라는 거죠. 데이터 웨어스 안에는. 그 다음에 거기 어디에도 우리 지금 생산 설비가 어떤 상태로 워킹하고 있나 이런 데이터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비즈니스를 수행한 ERP와 이런 다른 기관 MIS 시스템으로부터 그 ETL에 의해서 걸러진 과거 데이터, 정제된 데이터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어떤 추세로 왔나를 알 수 있기에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지만 여기에는 어디에도 현재 발생하는 현재 데이터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 속한 어떤 시장 이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저희가 90도로 턴하는 어떤 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고속도로가 쭉 뻗은 길을 갈 때는 그냥 과거 데이터 패턴만 보고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바로 앞에 90도 턴이 나타났을 때는 그냥 과거대로 계속 가시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하고 그냥 바다를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소비자 집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선호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나우캐스팅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기에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런 관점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기존 데이터 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두만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보기에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실 거고요. 새롭게 기존 시스템이 없는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SNS, 센서 이런 모든 로그 데이터를 모아서, 하지만 그것들이 굳이 DB에 넣을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죠.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자체가 동시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 액세스에서 걔를 수정, 보완하더라도 논리적인 정확성과 물리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DB의 설계 목표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 커스라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DB 라이센스가 이렇게 비싸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원장 데이터를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컨시스턴트하고 물리적으로 꼭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다양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내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값이 틀리면 안 될 만큼 그런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야긴 모아야겠지만 기존에 있는 DB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모으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껏해야 파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파일은 문제가 시퀀셜 리드니까 데이터가 한 1TB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읽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하나도 활용이 안 됐는데 이제 한두 번 그거를 요드수만큼 n분의 해가지고 데이터가 늘어나면 서버만 늘리면은 n분의 1로 해가지고 일정한 상당히 빠른 어떤 처리 시간을 담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이제 확산되면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진짜 괜찮은 통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데이터를 모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고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가 없었던 거죠. 워낙에 그 많은 데이터를 모아놔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비즈니스 아원 리밋이 있거든요. 8시간 내에.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분 내 이런 식의 어떤 리밋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해줄 만한 기술이 없었는데 이제 하드웨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들은 당연히 기존처럼 그 DB에 저장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꼭 모아서 안에 있는 내부 구조를 보고 숨겨진 관계를 찾은 다음에 어떤 통찰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엔 그 데이터를 버리거나 그 얻어진 엑기스만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올리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채워가지고 하는 이런 식의 상시적인 어떤 일종의 필터링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기존 데이터 아키텍처를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확산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확장된 데이터 아키텍처를 본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그동안 어떤 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데 처리 못했기 때문에 했던 방법이 샘플링이거든요. 특히 제조 현장 같은 경우는 설비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설비가 실제로 예를 들면 제대로 동작하도록 했는데 진짜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만들고 난 다음에 불량나서 버리는 것보다는 실제 제조 공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즉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제조 입장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설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변수만 예를 들면은 뭐 한 1초 단위로 모았던 건데 그걸 가지고 다 분석하기 너무 모자랐다는 거죠. 하지만 아쉬워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샘플링이었던 거죠. 실제 제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수, 더 좁은 간격으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말씀드린 하드킷을 이용하면 예를 들면 변수도 예전에 100개 봤다가 이제는 뭐 10,000개까지 늘릴 수 있고요. 1초로는 충분하지 못해서 0.1초 단위로 샘플링, 그러니까 데이터를 컬렉션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실제로 기술의 지원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거의 제가 분석하고 싶은 거의 모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즉 저희 통계에서 말하는 샘플이 아닌 그 모수라고 하는, 페라미터라고 하는 전체 데이터를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그 통계에서 말하는 리그레션은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일종의 직선을 다 찾아내는 게 리그레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데이터를 일제로 강제적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평균적인 한 직선에 회귀시키는 건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데이터가 다 모이면 마치 은하수처럼 자기가 이제 줄을 서게 됩니다. 굳이 공식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수 데이터를 모으면 그 데이터를 뿌리기만 해도 경향성이 보이고요. 특정 바운드 이상을 벗어나는 아웃라이어들을 과거에는 못 잡아냈던 아웃라이어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빅데이터의 그는 전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못 찾았던 숨겨진 진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빅데이터가 가지는 하나의 미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석적인 관점이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티슈적인 관점에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 DB 아닌 파일밖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쓰는 비즈니스 데이터는 DB에,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파일에 넣었다면,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은 데이터가 일정 볼륨 이상 커지면 읽다가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충분히 넣을 수 없었다는 거죠. 분명히 두 사이에 간격이 있었는데 이제 하드를 이용하면, NoSQL을 이용하면 이런 갭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일정한 처리 시간을 담보받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면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잘 보시면 파일에 넣을 수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하드에 넣었을 데이터들을 DB에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그 아키텍처를 잘 보시면 그 DB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B에 충실한 데이터만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당장 쉽게 보면은 통신의 CDR 데이터, 그 다음에 은행으로 따지면 계정 데이터,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써야 되고 한 데이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값이 항상 로지컬리 정확성을 유지하고 물리적으로 DRA에서 백업에서 안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만 DB에 넣고, 그냥 한 명의 분석가만 그 자기가 어떤 시장 서베이하기 위해서, 리서치하기 위해서 올리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DB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사용자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동시에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합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만 DB에 있는 게 맞고요. 한 사람의 사용자가 혼자 바라보는 리서치 데이터 이런 것들이 DB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데이터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짜기 힘드니까 DB에 넣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드비 있으니까 과감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DB가 돌아가는 시스템은 대부분 슈퍼급의 하이엔드에다가 이 단위 바이트당 비용이 DB가 제일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 그 TCO 관점에서 단순히 분석을 위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데이터들을 정확히 밸런싱하는 측면에서, 즉 가장 기업의 IT 아키텍처의 TCO를 그 줄이면서 ROI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IT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팩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직접 고객분들하고 만나면서 받았던 질문들이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문제, 요새는 이제 많은 기획들을 하시기 때문에 기획하시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앞서 그 책에서 보신 것처럼 문제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스템을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기업 내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선행적인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윗분들께 빅데이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어필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트렌드다 해가지고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CIO는 통과하지 못해도 CFO는 통과하지 못할 거고요.
현재 요새 여러 가지 거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해서 뭘 얻을 수 있는데라는 질문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기업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하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기획이 반드시 한 페이지가 있어야만 이제 윗분들께 이렇게 뭔가 기본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에 집중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내부적인 어떤 확신이 있으셔야만 빅데이터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야만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까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이 잡히거든요. 문제가 명확해야만 뒷단의 데이터 범위와 프로세스를 저희가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 데이터 범위와 프로세스가 있어야만 실제로 어느 만큼의 데이터 사이징이 어떻게 될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하드웨어에 넣고 어떤 데이터를 DB에 넣을지, 그 다음에 실제 그 데이터를 쌓아놓은 다음에는 데이터 많이 넣었을지 그냥 통계 기법만 대충 돌리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 단계로 쭉 천천히 하나씩 내려오시는 그런 식의 어떤 기획이 있으셔야만 실질적으로 기업 내에서 빅데이터에 기획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2C와 B2B는 데이터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소스에 따라서 특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SNS 데이터, 그 다음에 뭐 GPS 데이터, 그 다음에 로그 데이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사용자 행위라면 그 안에 사용자의 행위가 들어있는 거죠. 그 어떤 행동 심리를 저희가 알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SNS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뭐 어떤 멘트를 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움직이면서 어떤 판매 어떤 패턴을 보인다 이런 것들은 전부 숨겨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신 것처럼 히든 릴레이션십에 해당하는 게 대상이 저희 고객들의 말로 하지 않는 숨겨진 비헤이비어럴 패턴 그 안에 들어있는 행동 심리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행동 심리에 대한 난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떤 특히 고객의 행동 심리에 관한 책들도 보시고 그런 노하우를 어떤 난리지를 가진 상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셔야지 제대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생산 설비 로그 데이터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거는 이미 프로세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니까 그 해당 프로세스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B2C 데이터는 주로 고객의 행동심에 관련된 게 많고요. B2B 데이터들은 실제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니까 그 프로세스를 더 잘 이해한 반도체라면 반도체 프로세스 아니면 화학이라면 화학 프로세스를 정확히 아셔야만 그 데이터가 무슨 의미인지 그 내에서 기존의 어떤 무언가를 풀어내려고 하는지 갖다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2C와 B2B는 철저하게 그냥 같은 로그다 해가지고 로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의 로그인지 프로세스의 로그인지 사람의 로그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것에 합당한 어떤 백그라운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고객이라면 어떤 마케팅 어떤 행동심리나 인문학적인 통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B2B라면 그 업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제대로 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면 이제 기존 DB 아키텍처가 있으시겠죠. 그런 것들을 여하에 확산해서 방금 정의되어진 이러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하드웨어 어느 만큼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MR로 어떤 프로세스를 MR로 처리해서 어떤 데이터는 노에스케일 어떤 데이터 하드웨어 넣고 이렇게 연결해서 엑기스를 뽑아낸 다음에 기존 데이터 웨어스에 어떻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겠다는 것들이 머릿속에 쫙 어느 정도는 감이 있으셔야만 이제 실제적으로 그 기획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로직을 절대 벤더한테 양보하지 마시라는 거죠. SI 회사나 벤더 회사에 이런 로직을 양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분석의 주권이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어느 정도의 모호하게라도 딱 그 기획을 쓰셔야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목표에 맞춰가지고 SI나 벤더들을 움직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보시고 이거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생각을 플랜을 가지신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SI나 벤더사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부터는 시간 관계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가면요. 빅데이터와 비즈니스 데이터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즈니스 데이터는 하나하나가 값이 되게 그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비즈니스 데이터들은 DB에 넣는 게 맞고요. 빅데이터들은 하드웨어에 넣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보안 이슈가 되니까 보안 로고들을 모아가지고 분석하시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벽을 두를 만큼 둘렀거든요. 파이어월은 다 둘렀다는 거죠.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내부자 보안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내부자 중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는 사람을 잡아야 되거든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로그에 다 4번이 들어갑니다. 제가 제 사원증으로 어디 건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로그하거나 그 다음에 보면 다 4번이 남죠. 거기에 아이디가 있잖아요. 로그 데이터라고 해서 걔를 무조건 하드웨어에 넣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4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원과 관련되어진 RNR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RNR과 관련 없는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관련 없는 건물이나 위치에 가는 게 이상 패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존의 RNR에 대한 정의와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정의를 상호 연계 분석해야지만 그걸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은 그 4번이라고 하는 게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라면 하드웨어에 넣는 것보다는 DB에 넣는 것이 낫다는 거죠. 네, 심플리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로그 데이터라고 무조건 하드웨어는 아닌 것 같고요. 데이터 안에 있는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안에서 고유한 아이디가 발견할 수 있고, 기존 데이터와 올랩 기반으로 SQL 기반으로 연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데이터라면은 로그 데이터라도 DB를 넣으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DB는 그러한 어떤 SQL 기반의 어떤 올랩 기반의 연계 분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드브는 전부 배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브에서 데이터 올리신 다음에 MR 처리하면 그 프로세스 하나가, 그 전 시스템이 제 프로세스 하나를 위해서 돌아가거든요. 걔가 끝나야만 다음 프로세스가 돌아요. 그러니까 병렬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내에서는 병렬로 돌아가지만 멀티 프로세스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스가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라면 그런 DB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그냥 로그 데이터는 하도 빅데이터, 그다음에 비즈니스 데이터는 DB 이게 아니고요. 데이터의 특성을 정확히 보시고 이것이 연계 분석이 필요한지 멀티 프로세싱이 필요한지, 그런 경우라면 DB를 활용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싱글 프로세스에 배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고유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약간 필터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드볼 쓰시는, 그런 식으로 좀 더 한레벨 내려가셔가지고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적어놨고요. 특히 하드볼에서는 조인이 안 되거든요. 연계 분석을 하려면 조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이제 막상 데이터 담아놓고 이거 분석 안 되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조에 계신 분들은 전혀 SNS는 그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내가 제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에 이제, 왜냐하면 제조가 데이터가 진짜 큽니다. SNS 데이터는 막상 크신 것 같지만 실제 모아놓으면 그다지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객의 로그 데이터도 고객이 동의하에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NS 데이터들은 빅데이터 같아 보이지만 빅데이터가 아닌 것들이 꽤 많고요. 정말 빅데이터는 설비에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화학이나 연계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설비 데이터를 0.1초 단위로 모든 변수를 다 내리면, 아까 보신 그 주철 사모님 말씀하신 비행기가 A380이 이동하는 동안에 있는 모든 센서 데이터를 다 모으면 엄청난 것처럼, 실제 기계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를 다 모으면 그게 진짜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주얼라이즈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즈 해서 아웃라이어를 찾아내고 아웃라이어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현업과 상의하시는 이런 식의 조금 다른 프로세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라클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까 보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그 OLTP DW에 새롭게 하드비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엑사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DB 머신입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DB를 더 빨리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DB 머신이고요. 엑사리틱은 BI 머신입니다. BI를 갖다가 메모리 베이스를 빨리 해서 올랩 쿼리를 빨리 해주기 위한 머신이고요. 이제 새롭게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를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드 머신입니다. 그래서 600테라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안에 DB 없이 하드만 깔아가지고 하드웨어 위에 하드만 깔려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정형 데이터들을 하드 기반으로 쫙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MR을 갖다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냥 DB 없는 하드 머신. 그래서 여기는 하드 처리, 엑사데이터에서는 DB 처리, 그 다음에 엑사리틱에서는 BI 처리하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머신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인크리멘트로 연결해가지고 데이터가 빨리 흘러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를, 이게 이제 저희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스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처리를 위한 이벤트 프로세싱, 그 다음에 임수한 제품인데 비정형 데이터를
서치할 수 있는 엔데카라는 솔루션을 갖추고 앞서 보신 그 머신들과 이러한 솔루션을 묶어가지고 전반적인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어떤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그 사례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간단히 오라클의 앞으로의 방향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매년 10월에 이제 오라클 오픈 얼굴이 있는데 곧 조만간에 이제 DB가 12 실현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멀티 테넌트 DB입니다. 한 DB 안에 컨텐트 DB가 있고요. 안에 플러거블 DB가 있어서 그러니까 DB 안에 DB가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클라우드에서 말하는 멀티 테넌트 개념이 DB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그 자그만 DB가 조그만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엑사데이터 10대 연결한 다음에 엑사데이터 2대는 ERP-DB, 엑사데이터 3대는 SCM-DB 이런 식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각각 개별적으로 배치하고 버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객사 입장에서는 전체 리소스에다가 하나의 DB만 설치하신 다음에 개별적인 시스템 DB들을 갖다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 DB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엑사데이터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앞서 SAP에서도 이제 하나 말씀하셨는데요. 성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그네틱에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반도체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플래시라든가 SSD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그 안에 플래시를 깔아가지고 플래시가 22테라죠. 압축하면 한 200테라 정도를 플래시 레벨에서 바로 하고 중요한 거는 플래시에 써지면 커밋되는 겁니다. 디스크에 써야 오라클 DB를 좀 아시면 리드로그가 써져야 커밋이거든요. 내가 무슨 작업했다라는 그 내용이 리드로그가 써져야 커밋인데 걔를 예전에는 디스크 내에 써야 됐는데 이제는 플래시에 DB가 깔리면서 플래시에 모든 테이블이 있고 리드로그도 플래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에 딱 써지면 이제 커밋인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디스크 DB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버릴 수는 없고 다만 속도를 늘려야 되니까 중간에 플래시와 메모리를 키워가지고 플래시에서 커밋되면 커밋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메모리 DB에 준하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엑사데이터 X3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오라클도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프라이싱 모델에 나올 건데 이제는 라이센스를 사시는 게 아니라 오라클이 실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드리고 운영해드리고 쓰신 만큼만 미터링해서 쓰신 만큼만 프라이싱 하시는 그런 식의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을 오라클이 이제 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곧 조만간에 그런 이제 프라이싱 모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냥 우리 회사에다가 센터 갖다 놔 그러면 내가 쓴 만큼만 미터링 해가지고 차지하시는 우리 회사 내에서도 그런 모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라클이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지원하니까 기존의 데이터 아키텍처 확산해서 빅데이터를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까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떤 모델로 가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앞서 말씀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빅데이터를 기억하실 때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 맞는 데이터의 범위, 처리 프로세스를 설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기존의 인프라를 확산해서 어떻게 여하에 담아낼까를 고민하시는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시는 것이 전반적인 빅데이터를 기획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